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세법에 대한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법은요, 민법에서 파생된 법률에 관련된 그런 법이고 과목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 용어를 먼저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 어렵겠지만요, 처음부터 용어도 모르고 문제에 진입하지 마시고요. 용어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이런 차근차근 일련의 과정으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신다는 게 굉장히 먼 과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기초적인 토대를 탄탄히 쌓는 게 나중에 가속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법 강의 이준호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취득세를 마무리하고 재산세 일부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이 뭐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나왔네요.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하는 게 부담부 증여다. 그런데 이 부담 많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채무.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갚을 겁니다. 나가니까 채무는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첫 번째 출제네요. 그럼 채무는 돈이 나간다. 갚을 거니까. 그러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네요.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채무는 금전이 나감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증여.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채무는 유상이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부분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 시기. 그래서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나요? 60일. 그럼 60일을 결정하려면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겠죠? 그래서 취득하는 첫날을 시기.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돼야 60일을 결정하죠? 하루라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취득하는 첫날. 그래서 이 취득 시기는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개인 간의 거래는 항상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개인 간에는. 그러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는 언제나 사실상입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는 5가지네요. 일명 유치하지만 약자 따서 국, 수, 공, 판, 장은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인 거래이므로 언제나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안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5가지. 국수, 공판, 뭐다? 장분해요. 그래서 5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행정 편의상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진다. 그래서 취득일은 돈 주고 취득했을 때는 유상이네요.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으로 간다.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반드시 등기일로 가죠. 그래서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간다. 이유는 세금이 빨리 들어오니까. 그래서 취득일을 빨리 정할수록 세금이 빨리 들어오겠죠. 그래서 유상이네요. 유상. 자, 그다음 이제 연부입니다. 연부의 연부. 이 연부는 뭐다?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네요. 연부.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입니다. 그래서 연부 거래는 대부분 누구와 일어나나요? 주로 국가 등과 일어납니다. 그래서 취득일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반드시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하기 위해서 연부자가 붙어야 돼요. 연부자가.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언제나 사실상, 사실상이네요. 그리고 연부 취득했을 때는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단 등기가 빠를 때 전자가 들어갔네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등기 등록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유상이 결정됐네요. 유상. 유상. 자, 그다음 뭐가 있나요? 무상. 자, 무상이 있네요. 대가 없이 취득하는 거죠. 무상. 대표적으로 무상은 뭐가 있나요? 증여. 자, 증여 받았다.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죠.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이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법상 취득일이 돼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계약일 전에 등기가 빠를 때는 뭐다? 등기 등록일로 간다는 사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원시 취득이네요. 원시 취득이다. 최초의 취득이다. 자가건축이네.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겠네요. 자, 원시.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뭐다? 지목 변경 등은 간주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주 취득의 원칙은 뭐다? 중 빠른 날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 빠른 날. 예외를 물어볼 때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죠. 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지목 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까지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금 계산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모든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이 지금부터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니다. 자, 과세표준. 자,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래서 항상 유상.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간주인지 원시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유지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원칙은 뭐다? 신고하는 세금이잖아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을 신고해야죠. 그래서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뭐야? 포함한다. 왜 포함할까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라. 그럼 꼼수 부리겠죠? 낮게 신고합니다. 다운계약서 등을 써서 낮게 신고하니까 법은 법에서 만든 시가표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세는 정부에서 결정한 가격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놓고 신고하라. 근데 신고하되 이 밑으로 하지 말아라. 시가표준액 밑으로 하면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 그래서 2번이 출제되는 거네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그래서 결국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언제나 특례 규정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왜 붙었을까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이죠? 개인은 속이니까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이 5가지는 5가지, 6가지네요. 토탈. 이 6가지는 속일 수가 없다. 일명 뭐라고 그랬죠? 국수공판장 검증이네. 그래서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씁니다. 국수공판장 검증 6개예요. 국수공판장 검증. 그래서 6개는 객관적이다. 그래서 결론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이 지문이 들어갈 때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취득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세율 파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세율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 부분도 봐야 되겠네요. 취득가액의 범위입니다. 취득가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쳐서 우리는 취득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접 비용. 간접 비용에 포함하느냐, 간접 비용에 제외하느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았죠? 할인받았을 때 취득가격은 뭐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격입니다. 할인된 금액이 돈이 나가는 거죠? 단 할인액은 취득이 아닙니다.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갔잖아요. 할인된 금액과 할인액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나왔네요. 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제외되는 비용. 그래서 첫 번째는 건설, 이자,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 2번은 반드시 알아야죠. 할부이자, 연부이자는 법인만 포함한다는 사실. 법인은 장부 능력이 있죠. 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그리고 이런 부담금 왜 포함하나요? 의무적. 그 다음 4번은 왜 포함하나요?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 다음 5번은 왜 포함하나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주기로. 그 다음 매각 차손도 손해난 거죠? 돈이 나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다.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은 증명을 못하니까 제외. 그 다음 오른쪽은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이런 광고 선전비는 왜 제외하는 거예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을 위한 게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가스는 취득 후 분양받고 사용하죠. 취득할 때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은 왜 포함하지 않습니까? 취득과는 별개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환급받음으로. 그 다음 5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은 이 취득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세율 파트네요. 자, 세율. 자, 세율은 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표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쓰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상. 그래서 주택을 돈 주고 삽니다. 유상이죠?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네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다. 3%. 그래서 주택을 돈 주고 샀을 때는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1, 2, 3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 주택을 신축 또는 중축한 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샀을 때는 집 땅으로 보지 않고 순수한 땅으로 봐서 4%로 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상속이네요. 자,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중에 세율입니다. 자, 유상 아까 했죠? 주택 거래가액에 따라 1%, 2%, 3%네요. 그럼 주택을 뺀 농지, 농지는 3%입니다. 그럼 농지가 아닌 것들은 4%네요. 포인트는 교환이네.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이다. 단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하나요? 4가지. 전, 답, 과, 목. 그래서 유상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이렇게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이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상속받았네. 취득세 내야죠. 농지는 1000분의 23, 2.3%네요. 농지가 아닌 거는 1000분의 2.8. 자, 그 다음 원인이 이번에는 뭐예요? 무상, 증여네요. 비영리 사업자는 28.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았을 때는 뭐다? 35.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시취득이네. 원시취득은 세율이 뭐다? 28. 28. 자, 그 다음 공유물, 그 다음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기는 1000분의 23. 매년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왜 출제할까요? 이 정도는 암기하고 시험장에 와야죠. 이 정도는 공부를 했어야 된다. 점수 주기 위해서 뭐다?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서 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중과세율은 기본만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중과세율은 사치성 유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네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 많이 내야죠. 그래서 표준 세율의 몇 배다? 4배를 합한다. 이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입니다. 4배. 그리고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진승절은 사치성의 절반이네요. 2배를 합한다. 2배를 합한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단 과밀억제권과 대도시가 중복됐을 때는 합쳐야 되겠죠? 표준 세율의 3배. 단 공부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 그래서 사치는 사자잖아요. 글씨가 4배를 합친다. 종류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이 끝났고요. 중과세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납세 절차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한 문제짜리가 매년 출제되는 게 납세 절차다. 납세 절차네요. 그래서 납세 절차를 하기에 앞서 이번에 출제될 예정인 게 뭐가 있다? 이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특례세율 무조건 출제됩니다. 특례세율은. 그래서 특례세율은 세율의 특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특례세율은 특징이 뭐예요? 한쪽만 과세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종전의 취득세 2% 뺀다. 그래서 7가지 사례가 있겠네요. 이렇게 7가지.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표준세율에서 뭐다?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2%를 뺀다는 얘기는 뭐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만 하는 지분이네요. 그래서 환매 등기, 상속, 1가구 1주택과 뭐다? 감면 대상 농지. 그 다음 3번째 법인의 합병, 4번째는 공유의 분할, 그리고 5번째는 건축물의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는 해야죠. 2% 빼고. 그 다음
재산 분할,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졌네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취득이 아니다.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쳐야죠. 2% 빼고 그다음 임목.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이다. 취득이므로 취득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는 해야죠. 이거를 법조문으로 표시한 게 전체에서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중과 기준 세율.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과 기준 세율이다. 2%.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중과 기준 세율이네요. 그래서 무슨 취득이 답이라 그랬나요? 간주 취득. 그래서 시험은 1번, 2번, 3번 세 가지네요. 개수로 인한 취득,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그리고 과점 주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짜리네. 여기서 주의할 일은 개수는 면적 증가는 제외합니다. 면적 증가는 제외하죠. 가액 증가입니다. 그래서 2%짜리를 물어볼 때는 간주 취득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세율이 정리가 끝났네요. 첫 번째 표준 세율 정리 끝나네요. 두 번째 중과세율.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이 끝났네요. 특례세율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뭐다? 취득세, 납세 절차네요. 취득세,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부가징수. 자,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라 그랬나요? 며칠이라 그랬어요? 60일. 그리고 항상 취득세 납세지, 취득세 납세지는 지방세는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소재지예요,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 납부는 며칠 내에 한다? 60일. 60일. 신고 납부는 60일에. 그러나 이번에 개정법이 하나가 있네요. 상속받았을 때는 6개월, 9개월인데 이 9개월은 뭐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몇 개월이다? 9개월. 이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경우만, 이 경우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로 간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60일이네요. 나머지는 60일. 그리고 취득세는 뭐다? 추징 대상이 있네. 이 추징 대상이 있을 때는 60일을 못 써요. 며칠을 쓰나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포인트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부가 대상이 됐을 때는 세금을 추징한다. 빠르게 30일 가산세 제외.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취득세는 무신고하면 20%가 늘어나죠, 세금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기한 후 신고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한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깎아주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하면 50%를 깎아주고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면 1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일반 가산세.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일반 가산세는 20.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40%. 그리고 적게 신고하면 1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40%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납부는 따로따로 계산하죠. 10,000원당 3원씩 늘어나게 되네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다? 중과산세와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중과산세는 어떨 때 붙을까요?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는 80%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면세점이 나와 있네요. 자,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도 있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5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액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대상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교수님과 세법 공부해봤습니다. 열띤 강의 오늘도 해주셨는데요. 국수 공판장 또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 쉽게 어떤 암기 요령도 알려주셨습니다.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잘 암기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내용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도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복습해 보시고 다음에도 저희 세법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